일본 정부가 멸망을 선언했다는 내용이 일본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본인들은 현재 상황을 체감하고 단체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대규모 역병 사태로 인해 발생할 앞으로의 전망 때문인 것인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일본의 방역 체계는 멸망했다.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는 이상 가망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소 1일 확진자가 첫 4만 명을 넘은 일본에서 이달 안에 밀접 접촉자가 18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4만 명대의 1일 확진자가 유지된다고 할 때 10일 안에 밀접 접촉자가 1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확산세가 커지는 만큼 이보다 더 불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1일 확진자는 전날 4만 1,485명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00명대였지만 지난 4일 1,000명대, 12일 1만 명대에 오르더니 며칠 만에 4만 명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본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줄여 현재는 확진자 밀접 접촉자 모두에게 10일 동안만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거센 데다 확진자 1명당 평균 밀접 접촉자가 5명 나와 일본 사회 곳곳은 인력 손실로 인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보건소 역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 의사회 상임 이사는 시간을 들여 역학조사를 하는 동안 감염이 퍼져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사카부는 전날부터 밀접 접촉자 분류 작업을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 학교 등에 직접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부에서는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보건소가 밀접 접촉자 분류 작업에 나섭니다. 가나가와 현도 보건소의 밀접 접촉자 분류 작업 대상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입장이며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 전 보건소 등에서 진단을 받는 과정조차 생략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보건소뿐 아니라 한국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일본 보육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13일 기준 문을 완전히 닫은 보육원은 86곳으로 직전주 7곳 대비 급증했습니다. 조만간 지난해 9월 2일에 나온 최고치인 185곳마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육원이 휴원하면 학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결근하면서 연쇄적으로 일본 직장이 인력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문은 오미크론이 비교적 잠복기가 짧고 중증화율도 낮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백신 3차 접종자에게, 영국은 백신 2차 접종자에게 각각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의사회는 전날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나카가와 토시오 일본 의사회 회장은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확진자가 엄청난 수로 의료기관에 몰릴 경우 혼란이 생기지 않겠냐며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중증화 위험이 큰 이들부터 우선 검사하고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에 대해 델타와는 분명히 임상적 특징이 다르며 중증화 위험이 작은 젊은 층에게는 감기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며 방역과 경제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정치인을 중심으로도 방역조치 완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달 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체계 부담 등을 들어 올해 안에 코로나19의 법적 정의를 격하하는 게 좋겠다. 치료제와 백신이 중증을 막을 수 있다면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 도지사 역시 지난주 취재진에게 감염은 멈춰야 하지만 사회는 멈춰서는 안 된다. 둘 다 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일본 극우 인사들의 안일한 대처에 일본 언론이 쓴소리를 한 셈입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외교도 빵점, 군사력도 최악, 국민들의 안전도 무시, 차라리 이민을 가고 싶다.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PCR 검사는 쉽게 했을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 방역이 우수하다고 광고하면 안 돼. 그런 건 일본 측에서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게다가 한국은 아직 델타주를 확대 중이잖아. 오미크론 주가 들어오는 건 이제부터 시간 문제일 뿐일걸. 한국은 자국 걱정이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저 숫자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자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킵시다. 일본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한 게 많구나. 그런 것보다 지금은 무너진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가 지은 다른 건물들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까지의 제1파부터 제5파에 비해서도 신규 감염자의 수에 비해 전혀 비상사태감은 아닌데 한국은 왜 심각한 척하는 거지?
일본 비하에 필사적인 것 같네요. 감염자가 많아 사망하는 사람이 적은 것과 감염자가 적어 사망하는 분이 많은 것 중 어느 쪽이 좋습니까? 한국 언론치고는 담담하게 사실을 전하는 것 같은데 왜 일본 소식이라 더 들떠있는 기분일까? 입원이 필요한 중증 이상 환자 수, 특히 중증자 및 사망자 수는 아직 한국 분들이 꽤 많은데도 주요점인 그 점을 해설하지 않는 부분에서 여전히 편향된 느낌은 든다. 한국은 오미크론 주가 늘어날 전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본처럼 세계 각국에 비해 사망자가 적은 상황이 될 것인가? 눈여겨봐야 할 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한국의 최근 며칠간 코로나 감염 데이터를 보고 있노라면 1일당 감염자 수가 다시 급격히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델타주에 충분한 효과가 없는 것을 특히 고령자에게 접종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이 감염이 진정되고 있었을 때 반대로 감염이 확대됐습니다만 일본이든 한국이든 방역 미스터리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해. 매번 저런 기사를 내보내는데 저 숫자에 익숙해지라는 것인가요? 그러기엔 숫자가 너무 커져버린 것 같은데 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치가뿐이에요. 의사나 전문가는 어떻게 돈을 벌까, 지명도가 올라갈까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고 미디어 등은 부추길 생각밖에 안 해요.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감염 상황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한국화되어 버렸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예방을 계속해 이 국면을 극복해 나가야 해. 일본의 감염자 수 증가를 한국은 비웃을 거리로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 어쨌든 자국은 이제 델타에서 오미크론이 주체가 된다. 아직도 중증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발열 1일 만에 양성으로 2일 후에 격리시설로 간다. 가족이 음성이어도 양성자가 격리시설에 간 날로부터 10일간 자택 대기이고 가족도 음성적으로 건강한데 실제 13일간 정도는 일할 수 없다고 친구가 한탄하고 있었다. 일본은 너무 과잉이라 문제인데 둘 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동안 본인들이 예방수칙이나 잘 지켰는지 돌아보시게. 한국도 일본만 걱정할 수만은 없겠죠. 델타주의 감염자가 줄기도 전에 오미크론 주의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가장 빠르게 손을 쓸 수 없는 사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남의 일이지만 걱정입니다. 한국도 파이팅 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혹시라도 일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말아주셨으면 면적과 인구 밀도와 중증 환율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훨씬 위험하다. 남의 일보다 자신을 신경 써야 해. 무엇보다 당신들이 일본에 대해 뭐라 말할 자격은 없지 않은가. 줄어들 때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늘어나면 비상시라던데 지금 일본은 비상사태인가? 오히려 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으로 집단 면역이 됐다고 생각해.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국이 감염자 수는 적지만 중증자나 사망자 수를 생각하면 한국이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오미크론 변이 피해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